제가 쭉 그냥 내용을 쭉 얘기를 할게요. 네. 여기다가.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이차함수 부분을 배우시면은, 네, 그러면 기본식 두 개를 알고 계셔야죠.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일반형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는 표준형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차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문자나 등호는 y랑 등호랑 x제곱이 있어야 되고, 문자는 분모에 있으면 안 되고, 네. x제곱이 이 a는 절대 0이면 안 되고,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처음 시작할 때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a가 0이 되면 1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함수값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식이 있으면 예를 들어 fx가 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식이 있을 때 함수값은 2차 함수든 1차 함수든 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니까 그냥 뭐 x의 값이 2다 그러면 2를 대입해서 확인을 해서 답을 쓰시면 되는 건 뭐 예전이랑 방법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수값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2학년 과정이랑 똑같아서. 요거 다 기억하시나요? 2학년 과정? 네, 함수값 하는 방식. 네, 그래서 그냥 알려준 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식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죠. y는 ax 제곱이라는 식이 있고, y는 ax 제곱 플러스 q라는 식이 있고, y는 ax-p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고,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이 식이 이제 아까 얘기한 표준형식이 있고, 그래서 이 식마다 모양을 이제 하나하나씩 다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y는 ax 제곱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뭐 값을 하나 좀 대입을 해보는 게 좋겠죠. 제가 모양을 y는 2x 제곱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은 숫자를 대입하실 때 x, y 정하셔서 넣고 싶은 숫자를 넣죠. 근데 이제 2차 함수에서는 숫자를 넣을 때 항상 양수와 음수를 번갈아 가면서 넣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림 모양이 이제 포물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만만한 건 항상 0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0을 대입하니까 0이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니까 2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2고, 2를 대입하니까 8이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8이라면 최소한 이제 점을 찍기 위해서는 점은 최소한 5개 이상, 네, 이제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얘 하나하나가 다 좌표니까 좌표를 찍어 주시면 여기가 0,0, 여기가 1,2, 여기가 마이너스 1,2, 여기가 2,8,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8,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그림 형태가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 생각했을 때 이제 설명을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게 방금 얘가 2였을 때였으니까 a가 양수였을 때죠. 네, 그래서 a가 양수가 되면 그래프 모양이 항상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는 모양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야. 얘가 음수면 뭐 제가 그림을 그리진 않았지만 꼭지 원점은 똑같아지고 얘가 위로 볼록하는 이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한다. 자,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게 a의 어떤 수든 절대값을 했을 때에는 절대값 한 수가 점점 커질수록
이 그래프의 폭은 얇아지는 거예요. 뾰족해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그림의 모양이 돼야 되고, 이 a라는 수가 뭔지 모르지만 그 수가 절대값을 했을 때 작아질수록 그래프는 점점 이렇게 그릇처럼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넓게 그려진다. 네,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a가 하는 역할을 먼저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 a가 마이너스 2x 제곱이야 이렇게 돼 있을 때에는 부호가 하는 역할이랑 숫자가 하는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호가 음수면 얘는 위로 볼록이라는 역할만 해서 확인하는 거고, 이 숫자가 절대값의 의미인 거니까 얘가 2면 숫자가 커지면 얇아지겠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는 거고, 그래서 각자 생각하신다는 걸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건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다른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점이나 이렇게 다 점이라고 얘기하지만 2차 함수에서는 가장 대표하는 점이 있는 거죠. 그 대표하는 점이 가장 위에 있거나 가장 밑에 있는 이 꼭지점이 대표하는 점인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이 지금 요식을 봤을 때 0,0이죠. 그러면은 이제 요식 모양일 때 꼭지점이 이거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 꼭지점을 우리는 쓸 때에는 P, Q라고 쓴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둘 다 이제 하는 역할을 또 이제 아셔야 되는 건데, P가 하는 역할이 X축의 방정식인 거예요. 말은 되게 거창하게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중2 때 배운 적이 있죠?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자, 2차 함수에서 특수한 직선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직선을 그리던가, 이렇게 직선을 그리던가. 자,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있었죠. 여기가 3이라면 얘는 x는 3 이렇게 썼고요. 얘가 뭐 마이너스 2라면 얘는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썼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x축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세로로 선을 긋는 모양을 P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읽어줄 때. 자, 그래서 요 모양이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요 그림에서 생각했을 때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이 되게 만들어주는 선이 축의 방정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그림의 축의 방정식은 여기였을 거고, 대칭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 P의 값은 0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아까 설명한 걸로 생각하면 x는 0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P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 P가 기준이 정해진다면 그 P의 기준에서 오른쪽과 왼쪽이 구분이 되죠. 이 왼쪽은 x가 0보다 작은 점들을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은 x가 0보다 큰 쪽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a가 양수일 때에는 점의 이동을 확인해 보시면 오른쪽은 증가한다라고 외우셔야 되고, 왼쪽은 점의 이동을 확인했을 때 증가, 감소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a가 양수일 때에는 x가 0보다 크면 증가 이렇게 외우시고요. x가 0보다 작으면은 증가, 감소 이렇게 세트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도 확인해보면 점의 이동이 증가, 감소죠. 오른쪽은 증가야. 그래서 다시 여기다 표시를 해주면 x가 0보다 클 때에는 증가, 감소고, x가 0보다 작은 이쪽은 증가고, 이런 식으로 또 얘도 세트로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외워놓고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외우기가 쉽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왜냐면 이게 객관식에서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니까 문제를 풀 때 뭐 이따가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하는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계산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다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들이 틀리는 건 다 이런 객관식에서 용어 나와가지고 확인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거의 대부분 틀리죠. 계산을 못해서 못 푸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가시면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이제
y는 ax 제곱이랑 a가 하는 역할이랑 p가 하는 역할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q가 하는 역할은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테니까 q가 하는 역할은 최대값 최소값을 확인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q가 지금 y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 중에서 y를 보는 거고 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데 요게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요거 빠지면서 문제가 엄청 쉬워져요. 요 얘기가 들어가면 문제가 엄청 어려워져. 활용 문제가 완전 어려워. 네, 저 말이 들어가는 순간. 근데 저게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지면서 2차 함수의 활용 문제가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이제 많이 줄어들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되면 다시 배우긴 하겠지만. 자, 이 최대값이라는 건 당연히 얘를 봤을 때 위로 볼록일 때만 최대값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음수일 때만 최대값이 있어요. 제일 꼭대기죠. 여기. 최소값은 a가 양수일 때 가장 밑에 있는 요점. 네, 이래서 최소값. 왜냐면 얘네들은 이렇게 계속 가고 있으니까 제일 위에가 몇인지를 알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 나올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기만 한 거고요. 네, 그래서 Q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다는 거. 자,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y는 ax에 대한 설명을 요거를 다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두 번째 거를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좀 지워놔야 돼. 자, 얘는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1차 함수랑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y는 ax 플러스 b 요게 있었잖아요. 네. 얘가 하는 역할 다 알고 계시죠? 뭐였죠? y절편이랑 또 뭐라고 얘기하죠?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얘가 하는 역할이 그대로 지금 얘가 하는 역할입니다. 네.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제가 y는 ax 제곱 저 그림을 다시 옆에다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려놨을 때 얘가 a가 양수여서 y는 뭐 ax 제곱이야. 자, 이렇게 그려놨으면 당연히 지금 여기 있는 q라는 애가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 2를 했어. 그러면은 식의 변화는 모든 점들이 다 얘만큼 움직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전부 다 위로 두 칸 가면 돼요. 네, 다른 점들도 두 칸씩 올라가면 되고. 폭은 A 값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의 폭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역할이 다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요 설명들이 있죠. 이게 변했냐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얘가 변했는지 확인해보면 변한 건 있죠. 뭐가 변했냐면 꼭지점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꼭지점이 여기였는데 여기로 바뀌었으니까 꼭지점의 위치가 0,2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얘가 축의 방정식이죠. 꼭지점에서 축의 방정식은 안 바뀌었죠. x는 0이고. 축의 방정식이 안 바뀌었으니까 요 내용은 다 동일한 겁니다. 얘 기준으로 왼쪽은 0보다 크고 오른쪽은 0보다 작고 이쪽은 증가고 이쪽은 증가하고 외워둔 내용을 그대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게 설명이 다죠?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거예요. 요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엔 이제 위치 이동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y는 a의 x-p의 제곱.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분은 또 다시 방금 전에 했던 y는 ax 제곱을 이제 나타냈을 때 p가 하는 역할은 아까 축이라 그랬잖아요. 축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예를 들어 p가 2라면 그러면 식이 y는 a의 x-2의 제곱이라고 되는 거고, x에 뭐가 들어가면 0이 되냐를 물어보는 게 축의 방정식인 거야. 네. 그러니까 당연히 2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얘기는 p가 2란 얘기는 오른쪽으로 두 칸 움직이는 얘기입니다.
모든 점들을 다 오른쪽으로 두 칸 움직이면 우리는 대표적으로 꼭지점을 움직이는 것 뿐이니까 꼭지점을 두 칸 움직이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2,0으로 바뀐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도 x는 2로 바뀌었고 그래서 얘가 축의 방정식이 되면 여기 있는 게 이제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냐면 이 값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얘 기준으로 얘가 x가 2면 오른쪽은 x가 2보다 크다 왼쪽은 x가 2보다 작다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똑같은 거죠. 얘만 2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는 방금 설명한 얘랑 얘를 합쳐준 거니까 식을 쓰시면 a의 뭐 x-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썼다면 꼭지점의 좌표가 얘는 부호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2고 얘는 그대로 쓰는 거여서 꼭지점이 2,2라는 걸 확인하시고 축의 방정식도 2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y는 ax 제곱이라는 식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 꼭지점을 대표적으로 움직여서 폭이 똑같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자, 라는 거 얘기를 해본 거고요.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어차피 이제 증가 감소는 저거대로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식을 하나 썼을 때 또 좀 더 얘기를 할 거는 예를 들어 3x제곱 3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 뭐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식을 썼어요. 자, 그러면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자 2,3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있겠죠? 네,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를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면 x축에 대칭을 하면 식이 뭐냐? 네,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x축에 대칭한다는 얘기는 x축을 기준으로 적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x축에 대칭일 때에는 지금 생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a랑 q의 부호만 바뀌면 돼요. 그래서 식이 y는 마이너스 3 x-2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되는 게 식이 대칭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준형식일 때. 자, 그리고 반대로 y축에 대칭일 때 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얘를 y축으로 대칭하면 이 모양이거든요. 네. 그때는 p의 부호만 바뀌어요. 네. 다른 건 안 바뀌고. 그래서 이 그림의 식은 y는 3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제 나오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치를 이동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차 함수에서. 근데 위치를 이동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점으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식에다가 뭘 대입해서 이동하려고 하지 마시고 점을 구한 다음에 걔를 움직여서 찍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점을 구하는 건 무조건 꼭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꼭지점을 확인하시고 그 점에다가 이동을 시킨 다음에 식에다 다시 대입해야 되는 게 가장 쉽게 푸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뒤에 나중에 문제가 좀 더 나오게 되면은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뭐 계산하는 건 아직 얘기 안 했으니까 2차 방정식의 전체적인 그냥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뭐 제가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죠. 그럴 시간이 없겠네? 네. 문제를 풀 시간이 숙제만 좀만 낼게요. 설명만 할 테니까.